자,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국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 위정부의 재정비. 사실은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자, 한국독립당이 대한민국 위정부 재정비인데, 한국독립당, 한국강복군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민족혁명당도 많이 나오긴 하죠. 조선의용대랑. 근데,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한국독립당은 40년도에 결성됩니다. 충칭에 정착되고요. 김구를 중심으로 한 주석제로 개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41년도에 발표하는데 그게 바로 삼균주의가 반영돼요. 삼균주의는 왼쪽에 보니까 대한민국 임정부의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기본 정책으로 내세운 사상으로서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확립하고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 평등을 실현하여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이념이다 해서 상균주의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보통선거를 지향하고 토지 국유화 및 무상교육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선전 포고도 했는데 특히 한국독립당의 한국강복군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났습니다. 1940년도에 충칭에서 중국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총사령관 지청천을 모시고 창설한 것입니다. 특히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이 합류되기도 했어요. 위에서 봤죠? 요거. 조선의용대가 분화돼서 잔류세력은 김은봉의 지위로 한국광복군에 합류되었다. 요겁니다. 이 활동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문제 지문으로 자주 나왔어요. 미얀마 인도전선에 투입되어서 영국군과 연합해서 연합작전을 펼쳤고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는데 미국 전략정보국 다른 말로 OSS와 협력해서 국내 정진군이 훈련했는데 일제히 패망으로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내용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조선독립동맹 얘기하겠습니다. 화북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이 김두봉이 주도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게 1942년도에 조선독립동맹이에요. 이 내용도 우리 얘기한 적 있습니다. 어디에서 얘기했냐면은 요거요.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결성되고 얘들이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된데 했죠. 그 내용입니다. 볼까요? 김두봉 중심으로 결성을 했는데요. 특히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일부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애들이 김두봉과 연합한 데다가 중국 공산당 내에 팔로군이라는 군대와 연합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는데 그게 바로 조선의용군입니다. 자, 다시 김두봉이 주도한 단체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연합하고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도 함께 가담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게 조선의용군입니다. 얘들이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민주공화국 건설하고 토지 분배 및 의무교육 등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이 상균주의와 비슷한 내용이죠. 조선독립동맹 했습니다. 이거 공국훈련 준비하면 읽어보시고요. 이제 조선공국동맹 국내에 있던 단체예요. 나중에 조선공국준비위원회로 바뀝니다. 광복하고 나서 국내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연합해서 결성했죠. 44년도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훈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한국 독립 약속이 몇 가지 회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43년도에 카이로 회담, 45년도에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45년도 하면서 그 이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카이로 회담의 주요 내용,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최초로 결의했고요. 얄타 회담은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기록했다. 이건 넘어가고 포츠담 선언,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고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이주 동포의 삶, 만주에는 간도 참변으로 다수 한인들이 피해받았죠. 연해주에서는 중위전쟁 이후 소련에 의해서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죠. 일본에서는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한인들이 학살당했죠.
미주에서는 독립공채 구입, 의연금 모금 등 독립운동 활동 자금 지원하기도 했고, 특히 처음에 청병대 초 하와이로 노동이민으로 시작했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탐구, 전시 동원 체제 하에 일상생활, 뭐 30년대 이후에 뭐 이런 거 일제가 수학의 70%를 빼앗기고 우리에겐 30%밖에 안 남았다. 뭐 강제로 공출당했죠. 창씨 개명 일본식 성으로 바꿨죠. 노크릇을 전부 바쳤다. 공출당한 내용들이죠. 뭐 이런 내용 보고 아예 30년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죠. 노크릇을 전부 바쳐야 했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거 5번이겠죠. 답 5번. 자료탐구,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은 되게 중요하다 했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이고야.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충칭까지 왔죠. 먼 군사조직 한국광복군이겠죠. 답은 1번이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2번 알 테고 3번도 했고 4번도 했고 5번 기억하고 있죠. 영릉과 흥경선 요투 어딥니까? 조선혁명군 양세봉 한 기억나죠? 대표 기출 확인하기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 총독부의 징용자 명부로 이 시기에는 인적 자원에 대한 수탈이 심화되었다. 인적 자원 수탈, 물적 자원 수탈, 1930년대 내용이죠. 답은 4번이겠죠. 1930년대 이후 일본식 성명 사용이 강요되었다. 맞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정부 산하 군사 조직인 뭐다? 한국광복군. 특히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요거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답은 5번이겠죠?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우선 여기까지 했고 나머지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겠습니다.